자, 반갑습니다. 출제를 앞서가는 최고의 퀄리티 내용입니다. 자, 2024학년도 국급 국가직 오늘 총평 및 해설을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험은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많이 긴장도 하셨을 것이고 또 잘 봐야겠다는 어떤 부담감 때문에 또 실수하신 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노력했던 결과를 겸허한 마음으로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직이 다 끝났지만 또 지방직이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을 가지고 일일비하기보다는 내가 이번 시험에서 어떠한 부분이 부족했는가, 또 지방직을 대비할 때 내가 어떠한 부분을 보완해야 하면 되겠는가를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더 냉철하게 좀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오히려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은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나 내일까지는 여러분에게 좀 쉼을 주는 것도 하나의 또 긴 여정을 떠날 수 있는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평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합격 예상 컷은 90에서 95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굉장히 평이했어요. 기본적인 공부만 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90에서 100점을 갖다가 획득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웬만한 내공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마 100점을 갖다 맞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라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쉬웠다 해도 항상 변별력이 있는 문제가 나오거나 조금 약간 신유형의 문제가 나왔는데 올해는 그러한 고난이도 문제나 변별력을 가르는 문은 이런 신유형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특징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나 이번 시험의 가장 중요한 특징과 변화가 있는 것을 하나만 꼽는다면 전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누누이 항상 강의 중에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국가직 시험과 지방직 시험의 헤게모니는 사실 누구에게 있다?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들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사실은 교수님이 출제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감독하고 감시하고 이 문제는 지금의 교과과정과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결국 평가하는 건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그걸 평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본적 개념이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기본의 바탕을 둔 문제만 요즘 최근에 출제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해드렸고요. 또한 최근에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근현대사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근현대사 비중이 조금씩 늘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제가 분명히 해드렸던 것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의 제 예상이 이번에도 정확히 적중을 했고요. 사실은 저는 한 8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다 생각했지만 이번에 놀랍게도 9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사실 통합 문제까지 살펴본다면 결국 50%가 딱 10문제가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근현대사에서 압도적으로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특히 국가직이라는 직렬만을 바라봤을 때는 정말 압도적으로 근현대사가 많이 나오게 됐다는 것을 이번 2024학년도 국가직의 가장 중요한 변화라면 전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근대사 10문항, 근현대사 9문항, 통합문항이 한 문항이죠. 이 통합문항도 근현대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근현대사는 총 10문항이 나왔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근데 제가 주제사를 가지고 얘기해 본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전근대사, 근현대사를 통틀어서 문화사는 절대적으로 국가직에선 4문항 밑으로 내는 경우가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래서 이번에도 문화사를 가장 중심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정치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제가 경제사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분명히 한 문항 정도가 나올 거다 예상했는데 정확히 한 문항이 나왔고요. 제가 2년 동안 사회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사 비중이 분명히 높아질 거다 했는데 사회사가 전근대사에서 하나, 근현대에서 하나 해서 2문항이 정확히 나왔죠. 자, 이래서 앞으로도 결국 공부할 때 정치사 비중은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리고 문화사 비중은 물론 근현대사 파트의 문화사까지 합쳐 5문항이지만 결국 전근대사, 근현대사 통틀어서 문화사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이 소홀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지방직도 마찬가지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번 국가직 끝나고 나서
특히 문화사를 전혀 공부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제가 이번에 문화사 찐따 탈출반이라는 또 강좌를 열어놨으니까 우리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문화사 찐따 탈출반을 통해서 이 문화사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부언하며 여러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린 국가직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지방직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혹시 지방직을 준비하지 않는다 하는 친구라 하더라도 내년 국가직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앞선 전략을 가지고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란 뻔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절대 뻔한 이야기가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지엽적인 것에 절대 치중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엽적인 것에 치중하다 완전히 어떤다? 개망한다 말씀드렸죠. 이번에 지엽적인 게 나왔습니까? 한 문제 나오지 않았죠.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충실하고 또 충실하셔야 돼요. 근데 이 기본적 개념에 충실하시면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시험장에서 정리정돈해서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인 개념만 봐야 된다 하는데 왜 여러분 불안한 줄 아세요? 그 기본적 개념을 여러분이 스스로 내 걸로 완전히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에 여러분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또 정치사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만큼 주제별로 공부할 때도 공부의 비중과 시간을 절대적으로 조절하시며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뭐가 나왔습니까? 정치사와 문화사가 합쳐 17개예요. 그렇다면 일단 정치사와 문화사의 비중을 늘리고 경제사와 사회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경제사와 사회사의 비중은 좀 줄여가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똑같은 시간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결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랄라의 노래하는 암기빵 이것을 통해서 정치사를 가지고 랄라의 노래하는 암기빵이라는 암기빵 교재가 출시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왕대사 문제도 다 이 노래하는 암기빵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전부 다 100% 적중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한국사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나 한국사가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이 랄라의 노래하는 암기빵 1세기부터 19세기까지 모든 정치사를 다 노래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른 속도로 회독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놀랄만한 사실, 작년에도 파이널은 누구다? 나영안이다. 결국 파이널에서는 나영안을 따라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올해도 그것이 여실하게 적중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독 특강 딱 3시간 했습니다. 이 3시간 강에서 12문항이 적중됐다는 건 놀라울 만한 일이 아닙니까? 1년을 공부했지만 문제가 쉽다고 해서 다 만점 맞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마지막 강의에서 12문항이 적중됐고 저의 심폐소생 교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재는 다 나왔다. 근데 200페이지예요. 근데 우리 교재 다 나왔다. 500페이지예요.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심폐소생 교재 막 23페이지 몇 페이지? 딱 23페이지 심폐소생 교재에서 모두가 적중됐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꼭 주목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총평을 기준으로 이제 한번 올해 나왔던 이 20문항의 해설을 통해서 한번 올해 봤던 문제를 다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갈게요. 밑줄치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키워드를 잡는 거예요. 가의 주도세로 성장했다라고 했는데 5세기 후반이에요. 그리고 후기가의 연맹이 맹주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기가의 연맹의 맹주는 금강가야고 후기가의 연맹의 맹주는 대가야니까 이건 대가야를 물어봤네요. 대가야는 진흥왕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금강가야는 법흥왕에 의해서 멸망당했으니까 답은 쉽게 몇 번? 1번이죠. 2번은 뭐죠? 성왕이고 3번은 뭡니까? 5경 15, 62주는 바로 발해에 관한 얘기죠. 평양으로 수를 옮기고 남진정책을 추진했다. 이건 장수왕에 관한 선지니까 관련 없죠. 2번 갑니다. 고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했어요. 항상 옳은 것을 고를 때는 옳지 않은 것을 소급보로 빼는 것이 빨라요. 진대법 작년에 기출문제 아니었습니까? 고구려 고국천왕이다 이거고요. 덕대제는 뭡니까? 조선 후기의 광산경영 전문가죠. 농사직설은 다 알죠. 올해 제가 농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분명히 농사직설은 세종 때에 편찬됐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독전 농서다. 그러면 이거는 고구려. 얘는 조선 후기, 얘는 조선 전기.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다? 당연히 2번일 수밖에 없겠죠. 중요한 것은 항상 화폐는 널리 이용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고
건원중보는 성종 때 만든 철전이니까 결국 여러분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3번 갑니다. 다음 사료죠. 자, 제가 올해 분명히 이 문제가 나온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올해 조선 책략을 가지고 이 조선 책략의 영향에 관련된 영남만인소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나왔죠.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책략은 무엇인가?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합함으로 자강을 도모할 뿐이다 라는 것이 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일본에서 가지고 들어왔던 조선 책략이란 책이에요. 조선 책략은 80년이니까 강화도 조약 체결 이전 안 되고요. 대원군이 척합의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분 대원군은 60년대부터 70년대 전반까지 집권했던 시기니까 안 되고요. 자, 말했죠. 이만순 등 영남 유생들이 이 조선 책략에 반발하면서 아주 대대적인 반대 상소를 올리며 그 조선 책략을 가져왔던 김홍집의 처벌을 요구했던 상소가 이만손의 영남만인소다라고 그랬죠. 다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청해 영선사로 파견된 김윤식에 의해 소개되었다. 전혀 관계없죠. 이 김윤식은요. 영선사는 조선 책략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통리기무 아문에서 파견됐던 거기 때문에 결국 조선 책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4번 갑니다. 자, 정부의 개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구식군인과 도시 하층민이 반발했다 그랬죠. 구식군인과 도시 하층민들이 개화하지 마라 했던 게 뭐였어요? 이모군란이다 말씀했죠. 근데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여러분 청나라와 우리 조선 간에 맺은 조약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조청상민수료 무역장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모군란의 결과 암기 비법까지 얘기하면서 제가 마지막 작두특강에서 이거 분명히 나올 거다. 말랑조청 3명에게 제공할 거니까 빨리 와 라는 암기 비법도 말씀드렸어요. 말랑조청. 말랑이 뭐였어요? 멜렌도르프라는 외교 고문이었고요. 조청은 조청상민수료 무역장정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와 우리가 맺은 게 조청상민수료 무역장정이죠. 이걸로 인해서 한성에서 청나라 상인이 최초로 점포를 개설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조약이죠. 몇 번입니까? 4번을 정답으로 가시면 되죠. 1번과 2번은 갑신정변의 결과고 3번과 4번은 자 이모군란의 결과긴 맞지만 청나라 맺은 건 선지 몇 번이다? 4번이죠. 5번 갑니다. 위화도 회군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이 뭐냐? 여러분 이성계는 위화도의 회군에서 결국 요동정벌을 지시했던 최영을 갖다 처단하고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나서 누굽니까? 우왕을 패하고 창왕을 잠시 세웠다가 창왕마저 패한 다음에 공양왕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위화도 회군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걸 고려했으니까 위화도 회군 이후에 결국에 공양왕을 갖다가 결국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거든요. 그러면 위화도 회군 이후에 있던 건 공양왕 시기가 아닌 것만 고르면 되죠. 화정법 실시도 공양왕이고 정몽주가 살해된 것도 공양왕 때죠. 한양으로 도읍을 이전한 것은 공양왕이 결국 폐위당하고 나서 이제 조선건국이니까 당연히 위화도 회군 이후고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몇 번입니까? 4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항상 옳지 않은 걸 때 옳은 것을 고르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내시면 돼요. 황산대첩의 왜구를 토벌한 것은 이성계가 결국 아지발도 일본에 적장했던 아지발도를 갖다가 사살했던 전투죠. 남원 운봉에서 있었던 전투인데 이건 위화도 회군 이전입니다. 다 몇 번이죠? 선지 4번이죠. 6번 갑니다. 이날을 목놓아 통곡하여 울리라. 내 이날을 목놓아 통곡하여 울리라. 장지연의 시리아 방송대고의 가장 핵심 문장이죠. 내 이날을 목놓아 통곡하여 울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을사늑약에 체결되자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결국 뭐야? 천하만사가 예측하기 어려운 것도 많지만 전만 뜻밖의 5개 족 어떻게 제출되었는가? 을사 5조약에 관해서 철저하게 뭡니까? 결국 분개하고 있는 바로 장지연의 시리아 방송대고이죠. 그건 누굽니까? 장지연이죠. 자, 이 부분도 결국 근현대사의 문화사 파트에 해당되는 거죠. 자, 장지연 같습니다. 한성순보를 창간했다? 을사늑약에 대한 어떤 그 장지연의 어떤 비통한 마음을 노래한 거니까 한성순보는 80년대니까 안 되고요. 한국통사는 여러분 언제죠? 일제강점기 때니까 안 되고 독사실로는요. 신채호 선생께서 1908년에 대한매일신보에 실었던 논설인가 안 되죠. 그래서 황성신문의 주필을 역임했다. 이거 시리아 방송대군
황성신문에 실렸던 논설이죠. 답 몇 번이죠? 4번 정답이죠. 7번 갑니다. 자, 왕은 집현전을 개선 홍문관을 설치하고 또 훈구를 견지하게 사림을 등용했다라는 것은 조선의 9번째 임금 성종에 관한 설명이죠. 자, 문화사죠. 성종 때 만들어진 지리소가 뭐냐 했었죠. 이게 바로 동국여지승람입니다. 대전 통편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국 정조 때고요. 동사강목도 정조, 훈민정 운해는 영조 때죠. 그래서 몇 번? 답은 3번이죠. 8번 갑니다. 자, 제가 올해 신라 하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웅천주 도독 헌창이 반란을 일으켰다 했습니다. 결국 웅천주 도독 헌창이 반란을 일으켰다. 헌덕왕 때 있었던 9세기 말엽의 반란 내용이었죠. 자, 웅천주 도독이라는 것은 지방 장관을 말해요. 그러니까 천민이 중심이 된 신분해방 운동이 안 되죠. 천민이 중심이 된 신분해방 운동은 자, 고려시대 만적엔 아니고 제가 말했죠. 헌안장, 항상 김원창이라는 뭡니까? 시작 국호가 장안이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 말씀드렸죠. 선지 2번 맞고요. 주동자의 아버지가 그렇죠. 원래 김주원이가 아버지가 원래 왕이 됐는데 왕이 돼야 되는데 화백해인 날에 결국 엄청난 비가 오는 바람에 화백해인 날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왕이 되지 못한 거에 열받아서 일으켰던 난이 바로 김원창의 난 아닙니까? 그래서 답 몇 번이니까 니은과 디귿번이 정답이죠. 무열왕 직계가 단절되고 내물왕계가 다시 왕위를 차지하는 결과 무열왕계가 결국 단절됐던 건 언제죠? 그렇죠. 무열왕계가 단절했던 것은 여러분 해공왕 때죠. 해공왕이 피살리면서 무열왕계가 단절되고 자 대물왕이 아니라 내물왕이죠. 내물왕계가 결국 다시 왕위를 차지한 건 이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해공왕 때니까 결국 누구 때가 아니죠? 지금 이 김원창의 난이 있었던 시기와는 관련이 없죠. 그럼 몇 번입니까? 답은 니은 디귿이니까 답은 3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좋아요. 문제. 9번 갑니다. 다음 사건 이유래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올해도 병자호란과 분명히 임진왜란 둘 중에 하나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특히 병자호란 쪽이 강력하다 말씀드렸죠. 가만히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본 개념은 아는데도 문제를 잘 못 푸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료를 다 알려고 들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사료에는 내가 공부하는 개념을 지시하는 뭐가 있다? 키워드가 있는 거죠. 제가 얘기했죠. 후금이 쳐들어오면 정묘호란이고 이 후금이 나라 이름을 청로로 바꾸고 쳐들어온 게 병자호란입니다. 자, 근데 짐이 2번이 자 보세요. 본래는 늘 서로 화친하려고 했는데 그대 나라의 군신이 정벌하러 온 것은 원래 주기를 좋아하고 억기를 탐해서가 먼저 자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대청국의 황제라고 돼요. 지금 또 오타가 났네요. 대청국의 황제는 조선의 관리와 백성들에게 알린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뭡니까? 청국의 황제라고 돼 있죠. 그럼 청나라가 쳐들어온 거니까 이건 뭐예요? 병자호란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병자호란 이후에 있었던 사실이 올바른 거예요. 여러분 이관의 난을 일으킨 것은 언제예요? 정묘호란 이전이죠. 인조가 강화도로 피난한 것은 또 정묘호란. 정봉수가 용골산성에서 항전했던 것도 정묘호란 당시 의병이에요.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다 정묘호란 관련된 거고 청나라에 의해서 결국 남한산성에서 항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삼전도로 결국 이 남한산성에서 송파 나루터에까지 끌려가서 309고도 결국 3번 절을 올리고 머리를 9번 찍는 삼전도의 굴욕을 겪으면서 거기에 청나라 황제의 결국 그 은덕을 치하하는 비석을 하나 세웠는데 이게 삼전도비죠. 이 현재도 삼전도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이런 현재 존재하는 비석 관련된 문제를 내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답 몇 번이죠? 1번이 정답이죠. 그 병자호란이냐 정묘호란이냐 이걸 물어본 거죠. 자, 10번입니다. 가와 가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해라 이거죠. 자, 여보세요. 제가 올해 13도 창의군 분명히 나온다고 했거든요. 올해 정미의병이 가능성이 되게 높다 했는데 결국에는 통합사로 나오긴 나왔어요. 자, 지방군이 10정이다. 얘는 통일신라 때 여러분 아시죠? 지방군으로 10정을 만들었고요. 자, 2군6위는 어디입니까? 고려 중앙군이고 장영용은 조선이죠. 그래서 나라 다가 쉽게 풀 수 있죠? 나라다가. 답 몇 번이죠? 2번 정답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갑니다. 11번. 자, 이 회예요. 가만히 보니까 미소공동회를 설치해라.
신탁 통치가 결정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누가 봐도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는 미소가 이 나라 정부 수립을 주도하는 시기였고요. 그 이후로 옳지 않은 걸 볼라라 했죠.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국가직에서는 어떤 사건을 주고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요. 옳지 않은 거 고르래요. 50총선거는 당연히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 나라 정부를 우리가 주도하는 시기, 미소가 주도하는 시기, 유엔이 주도하는 시기인데 1번은 유엔이 주도하는 시기고 자업적 출원칙은 어땠습니까? 미소가 정부를 수립하는 시기는 맞는데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이후 맞죠. 반민족 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아예 정부 수립 이후니까 훨씬 더 뒤고요. 보세요. 건국준비위원회. 제가 올해 건국준비위원회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국준비위원회는 우리가 정부를 수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건국준비위원회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건국준비위원회는 처음으로 미소가 우리나라 정부 수립을 주도하기 위해서 열렸던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이전이죠. 다음 몇 번입니까? 3번 정답이죠. 12번 갑니다. 자, 제가 아까 분석해서 보셨겠지만 고대사가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올해는 조금 평이하게 같이 좀 비등비등하게 나왔지만 원래 고대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올해도 여러분 지금 고대사가 또 많이 나왔는데 문화사에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륵사지 석탑 아니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문화사에서 석가탑, 미륵사지 석탑 이 둘 중에 하나가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왔잖아요. 자, 좌평 사택적덕의 딸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누굽니까? 무왕의 부인이었던 아시죠? 사택적덕의 딸내미가 결국에 이 지원해서 만든 탑이 뭐냐라고 했어요. 굉장히 길지만 결국에 뭡니까? 우리 왕후께서는 좌평 사택적덕의 따님으로 지극히 어쩌고 저쩌고 나와있죠. 그래서 뭡니까? 능히 가람을 세웠다. 이게 가람이란 말이 좀 어렵지만 그냥 이게 지금 뭐다? 사택적덕의 따님의 어떤 지원으로 만든 게 바로 누가 봐도 미륵사지 석탑이죠. 미륵사지 석탑은 목탑 양식을 가진 유일한 석탑이다 해서 다 몇 번? 1번이고요. 대리석으로 만든 10층 석탑이 있었다. 대리석으로 만든 거는 여러분 고려에 있던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말하죠. 돌을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 쌓은 모종 석탑이다. 이거 뭐였어요? 여러분 이게 왜 1번과 4번이 중요하냐? 이게 석탑은 석탑인데 목탑 양식을 가졌고요. 얘는 석탑은 석탑인데 전탑 양식을 가졌다 이거죠. 이건 선덕양 때 있었던 뭐예요? 모전 석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됐습니까? 답 몇 번이니까? 1번. 나온다고 했는데 결국 나왔죠. 13번 갑니다. 조선 세조 때예요. 자, 사병여파. 제가 올해 태종 나온다고 했는데 올해 아쉽게도 태종 쪽에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사병여파가 태종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사병여파 일단 기억 빼고. 세조께서 경국대전을 완성했다? 아니죠. 경국대전을 완성하신 분은 성종이고 경국대전 편찬 시작이 세조니까 디귿번과 기억을 빼니까 답은 니은하고 니을번. 답 몇 번? 4번이 정답이다 하시면 되겠죠. 다음 갑니다. 14번 갈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자, 먼저 제가 광복군 올해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광복군. 그 1940년이고요. 주석과 부주석제는 여러분 언제입니까? 주석제가 40년이고 주석과 부주석제는 44년. 국민대표는 23년. 한인애국단은 어때요? 임시정부의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31년이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다, 가, 나라. 누가 봐도 답은 쉽게 3번을 고를 수 있죠.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아주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물어보고 있다 말씀을 드렸네요. 15번 가죠. 제가 신기하게도 이 참 신기한 국가직은 10년 내 무단 통치를 그렇게 좋아해요.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또 낸다. 근데 올해도 또 낼 거다 했는데 또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1차 조선교육령은 1911년이고요. 2차 조선교육은 1922년. 그러니까 어쨌든 10년대를 골라라 이거예요. 경성제국대학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1924년에 만들어진 대학이다. 1925년에 치안율법과 붙어있는 거는 시험에 나온다 했잖아. 나왔잖아요. 유경공은 언제죠? 86년이니까 아예 관련이 없고요. 자, 보안에는 1904년이니까 관련이 없죠. 이건 1910년대니까 28 독립선언서는 1919년 3.1운동의 배경이 됐던 결국 선언서인데 그러니까 1919년 2월 8일이죠. 어쨌든 11년과 22년 사이는 답 몇 번? 3번이 정답이다 할 수 있겠죠. 16번 갑니다.
자, 또 나왔어요. 강조의 군사들이 국문으로 마구 들어오지 목종이 모면할 수 없음을 깨닫고 태우와 함께 목루와 얼미 어쩌고 저쩌고 나왔죠. 결국 어때요? 강조가 목종을 폐위하는 가운데서 결국 즉위했던 왕이다. 강조의 정변으로 목종이 폐해지고 즉위했던 왕은 누가 봐도 현종이죠. 윤관이 별무반 편성을 건의했다? 제가 올해 숙종과 예종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숙종과 예종이 안 나왔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지금 선지가 숙종과 예종을 걸고 있죠. 윤관이 별무반 편성을 건의했다. 얘는 숙종. 자, 외적이 침입하여 국왕이 복주로 피난갔다. 아, 복주로 피난갔다. 안동 뭡니까? 공민왕. 서희 외교단판으로 강동 육주지를 획득한 건 성종이죠. 그래서 초조대장경 조판. 거란의 2차 침입 때 불심의 힘으로 거란 침입을 막아내보고자 했던 게 바로 초조대장경 조판이죠. 몇 번입니까? 선지 4번이죠. 다음 갑니다. 17번. 가와 나 사이. 제가 가와 나 사이를 고르면 나는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가 이후에서 가장 빠른 거 고르면 된다고 했죠. 순종의 인산이를 기하여 동양 척지 주식회를 철폐하라든지 일본인 지주에게 소장료를 바치지 말자라는 이런 운동이 있던 것이 60만세 운동입니다.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온다고 했었죠. 그럼 60만세 운동 이유를 골라라 이거예요. 뭐 신간에 창설됐다? 60만세 운동 신간에 창설 맞죠. 진단학회는 60만세 운동 이유는 맞는데 제일 빠른 거는 이건 30년이니까 안 되고 조선현 평선은 언제예요? 이건 26년 이전이니까 안 되고 국채보상운동 훨씬 이전이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가능성 있는 거는 가장 빠른 게 1번과 2번에서 1번이 정답이죠. 그런데 제가 올해 신간에도 한 번도 안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60만세 운동과 광주학생 항일 운동이라는 이 두 사건 사이에 있는 시기 판단을 물어보면서 결국 신간회를 한 번 더 물어보는 문제 나온다고 했는데 결국 신간회를 단독으로 내진 않았지만 이렇게 범위와 범위 사이, 시기와 시기 사이에 있었던 시기를 정확히 아느냐 모르냐를 통해서 신간회를 결국 물어봤다라는 것은 국가직의 가장 기본적 스타일에 충실했던 문제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8번. 제가 올해 조선의용대나 강복군도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온다고 했죠. 근데 조선의용대 1938년도로 했는데 당연히 30년 되겠죠. 그럼 몇 번이다? 2번 정답이죠. 이것도 올해 제가 나온다고 했죠. 조선 건국동맹은 44년. 대한강복군 정부는 1914년. 대한독립군단은 여러분 1920년 되죠. 그럼 몇 번이죠, 답은? 2번이 정답이다. 쉽게 고를 수 있죠. 19번 갑니다. 송나라 사신성은 이에 저술해서 고려도경에서 이 나라의 자기의 빛깔에 대해서 아주 극찬하고 있죠. 그럼 이게 뭐예요? 고려죠, 고려. 자, 근데 고려의 문화유산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사원건축에서는 조선시대 사원건축이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고려는 불교나라예요. 불교나라니까 당연히 사원건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조선은 불교의 나라가 아닌데 사원건축이 유행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했고 올해 제가 조선 후기 사원건축 분명히 나온다 했거든요. 법주사 팔상전, 화엄사 각항전, 그리고 예산 수석사 대웅전. 얘는 조선 후기 17세기 양반지주의 지원으로 있던 건축이다. 제가 분명히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잖아요. 결국 이 문제는 고려가 아닌 거를 빼낼 수 있냐 없냐는 거죠. 이게 고려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려가 아닌 거를 알고 있니? 너 이걸 물어봤죠. 아닌 거 몇 번이야? 2번 정답이죠. 20번 갑니다. 가계 하나를 제정했다. 기간지인 한글을 창간했다 이거죠. 국문연구소는 여러분 지금 이거는 조선어 연구인데 국문연구소는 나라 뺏기기 이전이고 조선강문회는 우리나라의 고전을 정리했던 단체고 대한자강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어문과 그리고 여러분 이게 어문과 관련된 건 딱 일단 1번 아니면 4번의 눈치를 까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국문연구소에서 한글을 창간한 게 아니라 조선어 연구에서 가계날과 한글을 창간했기 때문에 몇 번? 4번이 정답이죠. 얘도 뭡니까? 또 문화사 파트죠. 결국 정치사가 아닌 이 문화사 쪽에 굉장히 문제가 올해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다만 특이했던 것은 원래 문화사는 전근대사의 문화사에 좀 치중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희한하게도 근현대사 문제가 많이 나오면서 근현대사 정치사가 아닌 문화사에서 문제가 지금 2개나 출제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통 7문제가 나오는데 9문항으로 늘면서 문화사 비중을 이번에 근현대사 파트에 많이 늘렸다는 것도 좀 특이한 점이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2024학년도 9급 9까지 한국사 총평 및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진짜 편안한 마음으로 조금은 자신에게 수고했다라고 자신에게 토닥토닥거리면서 좀 힘을 주시고요. 한 이틀 푹 쉬시고 결국 월요일부터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지방직을 향해서 또 열심히 뛰어갈 수 있다면, 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또 그런 전략을 가지고 충분히 노력만 한다면 국가직에서 성공하신 분은 지방직에서 이관왕을 도달할 수 있을 것이고요. 국가직에서 좀 아쉬운 결과가 있었던 친구라 할지라도 지방직에서 다시 반전의 결국 대파노라마를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여러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2024년도 국가직 총평 및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알고 계시죠?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출제자를 앞서가는 최고의 퀄리티라고 소문나 있는 메가스터디 한국사 강사 나영환 선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